평생 미국에 살았지만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십 년 전 단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비행기에 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친구도 하나 없던 타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자녀를 키우며 이 땅이 내 자리다라 믿으며 살아온 분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 이제는 내 남은 삶을 어디에서 보내야 할까라는 두 번째 인생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고민의 중심에 선 세 분의 사연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사연, 다시 돌아온 고향 그리고 떠난 마음. 72세 김영선님. 1978년 겨울 워싱턴 덜레스 공항. 두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살기 위해 갔다고 말하지만 사실 살고 싶어서 간 것이었죠. 그 후 40년. 미국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 5시에 세탁소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닫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손에 물말을 날 없고 아이들 학자금은 대출로 메꾸고 가끔은 우린 왜 이렇게 사나 싶었지만 그래도 삶은 흘렀습니다. 2020년 남편이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문득 삶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됐죠. 집을 정리하고 20년 넘게 쌓은 물건을 버리고 딸들에게 인사하고 우린 42년 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서울 송파구 귀국 후 3개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동네 시장의 고소한 기름 냄새, 사람들 목소리, 아파트 단지 안의 산책로까지 모든 것이 정겹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라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내가 영어 단어 하나 쓰면 역시 미국 오래 계신 분이네 하며 조금씩 거리감이 생겼고 병원에선 해외 거주력이 길어서 건강보험 전면 적용 안 됩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 들려왔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없는 삶은 생각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땐 적어도 손주 생일 때는 함께 했는데 지금은 영상 통화 너머로 생일 케이크를 바라보는 내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2년을 버텼지만 결국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다시 돌아간 워싱턴. 한국 집은 전세로 돌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예전에 다니던 교회 권사님들이 그럴 줄 알았다며 맞이해줬고 다시 익숙한 길을 걷게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남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느낌. 미국은 내 뿌리가 아니고 한국은 내 현실이 아니기에. 두 번째 사연, 진짜 고향은 정서가 머무는 곳. 68세 이정철님. 1985년 뉴욕 JFK 공항에 단돈 $300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하숙집에서 시작된 삶, 새벽에 신문 돌리고 낮엔 이삿짐 트럭 운전하며 버텼죠. 결혼은 늦게 했습니다. 아이 하나, 부인과 둘이 오순도순 살며 운송업으로 꽤 안정된 생활도 했죠. 그러다 60세가 넘어가니 가슴속 한 구석이 자꾸 시렸습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텅 빈 집에서 TV만 켜두고 앉아있는 날이 많아지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와줄까? 그때 처음으로 고향이 떠올랐습니다. 2021년 귀국. 경남 진주. 어릴 적 기억이 남아있는 마을에 조용한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앞집 박씨 아주머니는 내가 누구 아들인지 단번에 알아보았고 동네 할머니들은 내가 미국서 왔다며 매일 반찬을 싸다 주셨습니다. 처음엔 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장기 두며
막걸리 마시는 그 시간이 뉴욕에서 먹던 고급 와인보다 훨씬 위로가 됐습니다. 2024년 현재. 지금도 혼자입니다. 미국에 있는 딸은 1년에 한 번쯤 영상통화만 하지만 외롭진 않습니다. 이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이웃이 되었으니까요. 진짜 고향은 내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사연, 양국을 오가는 선택. 74세 정미자님. 전딸 둘을 미국에서 키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회계사로 35년, 남편은 일찍 떠나 혼자 두 딸을 키웠죠.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딸이 사는 분당으로 와서 함께 산 지도 벌써 4년째.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과 함께 살아도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일이 많아졌고 외롭다는 감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2022년 결심. 미국과 한국을 6개월씩 오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선 친구들과 교회, 연금 수령과 메디케어 유지. 한국에선 손주와의 시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병원 이용. 비행기 타는 게 힘들지만 두 세상 사이를 오가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찾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은퇴 후 나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 를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핵심 포인트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 정서적 소속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종종 숫자로 삶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연금이 얼마인지, 병원비가 얼마인지.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건 감정입니다. 김영선 씨는 고향에서조차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이정철 씨는 마을 사람들의 반찬 한 그릇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서적 소속감 체크리스트. 하루 중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그 시간이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가능한가요? 감정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 시기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둘, 연금과 생활비. 어디가 유리한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한국에선 국민연금 얼마 나오죠? 미국 소셜 시큐리티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사실 이 질문엔 정답이 없습니다. 단지 조건 이다를 뿐입니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평균 수령액 약 월에 1,900불.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약 6, 70만 원. 그러나 병원비는 미국 보험 없으면 수백만 원 가능성. 한국 보험만 있으면 몇천 원 수만 원대 진료 가능. 결론은 연금은 미국이 강하지만 의료비와 공공서비스는 한국이 절대적 우위. 생활비 전체로 보면 절약형 삶은 한국이 유리함. 셋, 의료 시스템, 나에게 맞는가? 정미자 씨처럼 허리 통증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의료비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한국의 장점. 동네 병원 접근성 높음. 진료 대기 시간 짧음. 검사 비용 저렴함. 미국의 장점. 의료 체계는 철저히 관리됨. 메디케어에 들어있다면 고정 비용 예측 가능.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해외 체류 이력이 길면 건강보험에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팁. 귀국 6개월 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조건 확인. 장기 체류 계획 시 미국 보험 유지 전략도 함께 고려. 넷. 자녀와의 거리. 딸이 옆에 있으니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미자 씨는 말합니다. 딸은 바쁘고 손주는 크고 난 혼자였어요.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스스로에게 묻기. 나는 자녀와의 시간이 어떤 감정을 주는가? 자녀와의 동거가 진짜 행복을 줄까? 부담을 줄까? 5.
병행 전략 두 나라를 오가며 사는 법. 정미자 씨처럼 절충안 을 선택한 분들도 많습니다. 병행 전략 예시. 1년 중 6개월은 미국, 6개월은 한국 거주. 미국 메디케어 연금 수령 유지. 한국 건강보험 유지, 가족 돌봄 및 커뮤니티 참여. 주의사항. 한국 거주기간 183일 이상 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 미국 세금 신고 누락 주의. 이중 국적 여부 및 비자 상태 확인 필수. 오늘 이 시간 세 분의 사연과 조언을 함께 나누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그건 우리가 같은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삶의 마지막을 어디에 둘지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어디에서 내가 가장 편안히 숨 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릿한 라디오 DJ 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